부산시가 15분 생활권 안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100곳 넘게 조성했는데요. 2030년까지 300곳이 목표지만 소규모 시설은 이용객이 적어 속도전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 삼복도로에 위치한 들락날락, 즉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작은 도서관 안에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등 예산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동안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는 1,200여 명입니다. 휴관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부산 감천 문화마을 안에 위치한 또 다른 들락날락. 이곳에는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돼 전자칠판, EBS 존 등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방문객 수는 198명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방문객은 11명뿐입니다. 반면 부산시청 1층에 위치한 대형 들락날락에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엔 예산 35억 원이 투입돼 하루 평균 700명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에 구애받지도 않고 아이들 책도 보기 편하게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부산시는 2021년부터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놀이형 학습 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04곳을 조성했고 2026년까지 200곳, 2030년까지 300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1,200억 원이 투입됐고 2030년까지 추가로 2,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들락날락 104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소규모로 방문객이 적을 우려가 큰 만큼 속도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청 1층의 대형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형과 중형도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목적했던 애들이 와서 실제로 즐기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부산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위주로, 실적 위주로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서 조금 규모가 있고 실질적인 어떤 들락날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이틀 가운데 하루만 여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운영 시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은 혼잡한 도로 상황에 신호까지 복잡해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란 악명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는 불필요한 신호등을 속간해 운전자 혼란은 줄이고 미관은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으로 붐비는 5차로 도로. 차량 정지선 앞 신호등만 4개, 바로 뒤엔 2개가 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신호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가 볼 수 있게 추가 설치한 겁니다. 결국 이곳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만 6개인데 기준보다 2개 이상 많이 설치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많은 수의 신호등이 다닥다닥 붙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운전자 혼란을 야기할 뿐더러 도심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신호등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좀 복잡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신호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도 신호등이 너무 많으니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신호등이 과다 설치된 도로는 부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3차로 도로엔 차량용 신호등 2개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m 거리엔 같은 신호가 2개나 더 설치되어 있어 이곳 도로에는 무려 4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보다 1개가 더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의문입니다. 물론 2개나 설치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안 중요하다면 출거해도 별 무방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신호등은 경찰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데 대당 4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이 민원과 담당자 주관에 좌우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경찰청 내부 기준으로 해서 업무 편람에서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외에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부산시가 과다 설치된 신호등을 속가내기로 했습니다. 많게는 부산시 내에서만 10,000개를 철거할 전망입니다. 복잡한 미관을 정리하고 연간 2억 원의 전기요금도 아끼게 됩니다. 복잡한 도로에 신호까지 복잡했던 부산이 이번 대대적 정비로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투자 사기에 미끼가 된 한 나스닥 상장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가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나온 뒷북 조치란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사안이 반복돼도 막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인 A사입니다. 미국의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150억 원대 투자 사기에 미끼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를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A사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증권 신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투자 위험 요소, 주주 현황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신고서가 없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증권 신고서를 금감원 받았으면 제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서 투자 안 했을 수도 있고 결국엔 투자자 보호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감원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등으로 A사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생긴 지 1년 반 만에 금융감독원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투자 피해는 이미 벌어졌고 경찰 수사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국내 기관이 제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투자 규모, 국내 투자자의 숫자와 비율 등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에 먼저 상장해버리지 못하도록 심사 기한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때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해외 상장할 때도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해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고 투자자에게 알릴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A사는 문제 경영진이 현재 회사와 관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NN 하윤광입니다. 신앙배후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창원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16년 표류 끝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창원시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곧바로 대체 사업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바다를 메워 만든 창원 웅동 1지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완성된 건 골프장뿐입니다. 어업권을 잃고 웅동지구 땅으로 보상을 받은 인근 어민들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16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한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돌아가셨습니다. 땅을 받고 나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 승인권자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사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간만 계속 연장해주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1심 법원은 1년 6개월 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곧바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사업자 공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외자 유치에 나서는 동시에 웅동지구에 물류 기능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 투자비 보상 등도 서둘러 진행합니다. 첫째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이며 둘째는 확정 투자비 문제, 셋째는 생계 대책 부지 민원 해결, 넷째는 운영장인 골프장 명도, 다섯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사업자 지정입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는 오는 19일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입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역대 최대 N수생 응시에다 동점자 속출에 따른 변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채점을 한 고3 수험생들의 표정들에서 미묘한 엇갈림이 감지됩니다. 가채점 결과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단 원점수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이나 모의고사보다는 쉬운 느낌인데 저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수시 모집에 유리한 재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관건,
불수능을 피하면서 최상위권 재학생들은 대체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역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정원 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저가 일단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려웠었는데 의대는, 근데 올해는 증원이 되면서 일단 도전해 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당락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탐구 영역 때문에 이제 수시 최저 못 맞추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정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탐구 잘 친 학생하고 못 친 학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 대학들의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올해 입시인 만큼 가급적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애매한 친구들은 일단은 면접을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고득점 동점자가 밀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수시에선 중복 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이 예상되고 또 정시에선 치열한 유치 작전이 전망됩니다. KNN 김원영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합천군 청덕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해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정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 군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안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 의사결정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양산의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기술 확보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말인 내일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다소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지만 한낮에 부산이 23도, 진주 22도 보이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륙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서 외출하실 때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2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22도, 거제 21도 보이며 평년 기온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 김해가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저지대 침수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